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는 하버드에서도 책을 읽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민사고를 졸업해서 듀크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조기 졸업을 해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로스쿨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학업이 리딩할 분량도 엄청나고 또 라이팅할 분량도 엄청난데, 그 로스쿨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1년에 150권 정도의 이제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 다른 좋은 내용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용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스쿨 공부도 빡빡하게 하면서 또 책도 읽는데, 지금 내가 읽는 책, 독서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 속에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독서의 효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인 효용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지낼 때는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에 빠지는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함께 해도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게 마련인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외로움이. 이 저자의 사례를 먼저 예로 들면, 이 저자가 어린 학생 시절에 미국의 고모 댁으로 교환학생을 보내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고모는 또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홀로 생활에 나가기를 바라고 부모님과의 통화 시간도 정해서 몇 번만을 이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홀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골목길도 가보고 동네도 돌아다녀보고 해도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지독한 외로움이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이런 외로움으로 쩔쩔매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여튼 저자는 이불 속에서 막 눈물만 흘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집에 있는 인형들을 쭉 둘러 앉혀놓고 카드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고모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애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도서관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대출받아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독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부터 시작한 독서가 이제 공부는 문해력이다, 우리 이런 공부몰이 독서법, 그런 책도 봤는데, 이 독서 계기가 이 저자가 학습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을 읽게 됨으로부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은 이제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너무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누가 같이 있어도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 독서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홀로서기, 독립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에 있어서도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는 것이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 모든 관계가 뭔가 관계 속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홀로선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해나가는 것인데, 이러한 외로움, 특히 이제 지독한 외로움, 이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값싼 관계에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싸구려 사랑을 나눈다거나 우정을 위한 우정, 나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그런 확인을 얻기 위한 괴롭지만 그런 우정을 또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외에도 여러 관계에 무책임하게 자신을 내모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 외로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라거나 또 값싼 관계에 자신을 내둘러서 많은 상처를 받아온 경험이 있다면, 자신을 좀 더 지키는 관점에서라도 홀로 시간에 독서에 한번 몰입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외로움을 생산적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몰입의
충만함, 행복은 몰입이다.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서는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내면적 성장. 그런데 이 내면적 성장이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외형적 성장, 물질적 성장까지 낳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들판에 핀 들꽃 같은 인생. 이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은 이제 계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 많잖아요. 그래서 계단이고 정상을 향해서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로 계단의 정상에 서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을 즐기면서 천천히 내려오면 되는 것. 이걸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물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주변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호흡이 가빠지고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튼 계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오르고 있고 하여튼간 이걸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괴로우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 빨리 끝내는 방편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또 진학을 했다는 거야. 특별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계단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근데 하버드라는 대학 자체가 우리에게 인식이 어떻습니까? 약간 중간 정상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자도 자 이제는 한숨 돌리고 나의 것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계단을 올랐으니까 나에게도 시간, 여유, 나만의 것 이런 것들을 찾을 기회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로스쿨 하면서 인턴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뉴욕에 있는 러펌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최고의 러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 애초에 없었고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뭔가 연관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러펌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온전히 본인만의 생각인데 주변에서 오히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머, 뉴욕 안 됐어? 언젠가는 뉴욕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는 자신의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나무라고 타이르는 아직 철없는 생각이야. 러펌은 뉴욕으로 가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자기가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아니 이제까지 열심히 올라왔고 이제 중간 정상에는 왔는데 나만의 것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왜들 난리지? 그러면서 또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몸이 이끌려가는 또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덧없을까? 왜냐?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만 죽을 때까지 하다가 계속 가다가 계단만 오르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삶이 허무하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저자가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방팔방 뒹굴러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싶고 그리고 은퇴가 왔다 나의 커리어에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왜냐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오고 느껴왔기 때문에 그 어디서든 간에 또 나만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계단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들판에 대한 비유를 인생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들판이다. 그리고 우리는 들판 위에 들꽃. 강인한 생명력이잖아요. 들꽃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이미지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거의 다 읽어보는 애벌레가 태어나서 다른 애벌레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둥을. 원래 올라가는 건가? 막 올라간다는 거죠. 막 짓밟고 다른 애벌레를. 그러다가 종국에 올라간 거예요. 일단 성장을 해서 열심히 먹고 체력을 키우고 해서 올라갔더니 주변에 그런 애벌레 기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수수수 떨어지는 애벌레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남들이 올라가고 야 너도 올라가야 돼 하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친구인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치,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것을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나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비가 되는 삶, 이것이 뒤에서 등 떠밀려서 계단을 오르기만 하는 삶,
그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타인의 내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비가 되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판이라는 삶의 비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아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 저자가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프세요? 아픈 건 당신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사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지금까지의 경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이 저자를 바라보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저자가 저 이런 부분 힘들어요 하면 아니 뭐가 아쉬워서 힘들어? 이렇게 타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하고 질시하는 경우가 있겠죠. 금수저로 태어났을 거야, 스카이캐슬 뭐 그런 출신 아니야?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 소셜미디어 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저자가 용기를 냅니다. 자신의 아픔을 공개를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사실 결단이고 행위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보편성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니까 비교할 수는 있는데, 비교의 방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타인들은 외형적으로 가꾸어진 모습만 보고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벌거벗은 내면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SNS상에서는 타인들에게 그렇게 외형적인 가꾸어진 모습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또 내면은 내면대로 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동질한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한다거나 자학을 한다거나, 또 중요한 게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 저자가 아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어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신간, 그 서문에 보면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길게 나오는데,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홍종욱 씨가 최근에 50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또 자기의 우울증 얘기, 그러니까 홍종욱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변에서는 힘내, 이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한테 극복해,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반신이 없는 사람한테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어느 날부터 우울증 증세가 찾아오고, 이게 심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을 하고 싶은 이런 아주 강력한 충동까지 가게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봤을 때 아유, 민사고에 하버드에 아무 걱정 없겠네,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학창 시절에 또 심한 왕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왕따 경험 같은 경우에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또 어두운 부분인데, 일진들 이런 폭력적인 왕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심리적 왕따인데, 이게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 왕따를 하고 받고 이런 심리 게임, 이 조직 내에서 누가 이제 3명이 되고 누가 1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서 3명 속에 끼어야 되는 것이고, 그 1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요즘 10대의 문화가 또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참 힘들었는데 되게 우연히 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잘 극복이 된 그런 경우인데,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왕따를 한 경험도 있다고. 여튼 그런 것으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경험의 보편성, 그런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비교는 동질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괜히 일부러 자기에게 손해되는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 자학을 즐기는 이런 성향 절대로 유익할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